수도도 끊긴 실수령 15만엔 30대 비정규직 남성의 비명. 일본 뉴스. 그동안 낮은 소득이지만 물가가 저렴해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던 일본 사회는 요즘 매월 인상되는 물가에 주름살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소득이 낮은 것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식 내각제 하의 국회의원들은 매월 129만 4천엔인 세비 6월과 12월의 기말수당과는 별도로 조사연구 홍보 최저비라는 이름으로 사용처도 묻지 않고 세금도 징수하지 않는 돈이 매월 100만엔이나 지급됩니다. 여름 휴가비 성격이기도 한 지난 6월분 기시다 수상의 기말수당은 392만엔이나 됩니다. 일본 국민들의 낮은 소득과 낮은 물가와는 달리 비싼 전기요금은 소득이 낮은 일본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민영화된 일본 전력회사들은 금년에도 7개사가 15에서 40%씩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이례적인 무더위에 시달린 이번 여름에도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은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잠을 자다가 열사병으로 죽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8월 13일 견토시아 골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는 마침내 수도도 끊겼다. 실수령 15만엔 극한 상태인 30대 비정규직 남성의 비명. 이제 한계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료 상승으로 전기요금은 급등, 한편 정부 부담 경감책에 의해 가정용으로 1kWh당 7엔이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전기요금은 크게 인하되었습니다. 한편 전력각사는 가격 인상을 신청해 6월부터 규제요금을 인상하게 되었고 가격 인상폭은 도쿄전력에서 평균 15.9%, 가장 인상률이 높은 호쿠리쿠 전력에서 평균 39.7%입니다. 다음으로 가스요금입니다. 도시가스 2023년 6월 전국 평균은 7,292엔입니다. 도시가스 대기업인 도쿄가스와 오사카가스는 원료 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1월에 가스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단 1월 이후 사용분인 2월 이후 청구분부터는 국가의 부담 완화책이 적용됨에 따라 가격 인하 추세입니다. 다만 원료 가격 상승 등 불안 재료도 있어 앞으로 가격 인상에 흔들릴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입니다. 2023년 6월 전국 평균은 2,832엔. 수도요금은 요즘 원료 가격 급등과는 무관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인상 추세에 있습니다.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인구 감소로 요금 수입은 줄어드는데 수도관 등의 설비는 노후되어 설비 교체 비용이 이용요금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수도요금의 부담은 점점 무거워질 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수도도 끊겼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른바 블랙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 무리라며 퇴직했습니다. 일단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해 월 수입은 실수령으로 20만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근무처의 부진으로 수입은 크게 감소해 실수령은 12만원 정도로 생활은 단번에 공공해졌습니다. 전기, 가스와 수도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도쿄에서 일하는 것을 고집해 왔지만 최근에는 지방의 친가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수 중단 상태를 해소하려면 청구된 수도요금을 정산하고 체납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30대 초반 비정규직의 월 수입 중앙치는 13,000엔, 실수령으로 16만에서 17만엔 정도이며 하위 25%는 17.9만엔, 하위 10%는 15.8만엔입니다. 남성의 경우 원래는 30대 비정규직의 정확히 중간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급여 감소로 하위 10%를 밑도는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공서비스까지 끊겨버릴 정도로 공공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 생활보호. 도쿄도 23구 경우 30대 독신 남성의 최저 생활비는 13만 120엔. 실제로 생활보호를 수급하려면 3천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등의 조건을 클리어할 필요가 있지만 남성의 경우 신청이 통과되면 월 10,000엔에서 20,000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보호자에서 탈피한 사람은 취업 자립 급부금을 최대 150,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생활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생활보호를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도쿄에서 실수령 150,000엔이라면 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을 바꿀지 거주지를 바꿀지 가능하다면 일단 부모님에게 돌아가서 생활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군요. 다음 댓글입니다. 수입이 적다면 사용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 가스, 수도, 집세를 내도 80,000엔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 나머지로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일본의 경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부모나 재능은 태어날 때 정해져 있지만 찬스는 모두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노력하면 그 찬스의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그 후에는 그 찬스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친가로 돌아가는 선택지가 남아있다면 그래도 낫다. 아직 30대라면 빨리 생활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으로 50을 넘긴다면 진짜 극한 상태를 맛본다. 전직도 힘들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런 뉴스를 자주 보는데 이런 사람들과 괜찮은 기업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요? 작은 회사이지만 성실하게 출근하면 잔업 없이 실수령 20만 엔으로 채용합니다. 성과를 내면 급여를 더 줄 수 있고 그런 기업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도쿄에서 일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그 상태로는 당신은 도쿄에서 요구되고 있는 인재가 아닙니다. 고집한다면 더 참아야 하고 생활할 수 없다면 도쿄에서 일하는 것을 고집을 버려야 한다. 지방에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